금값이 연일 폭등이라 경제 위기 임박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금값이 올라갔을 때는 항상 경제 위기 때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평시처럼 회복되는 시점까지 금값은 쭉 올라가다가 평시처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금값이 쭉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경제 위기가 봉착을 하면 금값도 올라가고요. 또 금값이 올라가는 와중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유가도 같이 올라가 주거든요. 금값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물론 이게 경제가 회복이 돼서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갈 때쯤 실제로 금값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프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금값이 2008년 11월 3일에 705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트로이 온스당이요.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값이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705달러까지 떨어졌다가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이죠. 2009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09년 12월 3일에는 1218.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2010년이에요. 11월 19일에는 1410.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2일에는 1876.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2008년, 2009년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서 2010년에 회복, 2011년에 제대로 회복이 되고 나서 2011년 9월 2일이니까 제대로 회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1876.9달러가 2015년 12월 2일에는 1053.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경제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경제위기든 아니면 경제위기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이든 뭐라고 하더라도 경제회복의 어떤 흐름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제대로 안정이 돼서 분위기를 어떻게 어떤 성장의 경제적 안정을 취하면 그때 금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을 경제 위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회복기로 봐야 되느냐 그게 머리가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저는요. 경제 위기로 봐야 되는 거고 회복기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린 거는 결국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경제는 돈 푸는 거품이다. 결국 거품은 언젠간 꺼진다. 꺼졌을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러면 금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제가 회복이 돼서 안정기조로 갈 때까지 금값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여러분 점점 침체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 풀어서 경기를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보세요. 국제유가요. 국제유가가 8월 21일 현재 서부 텍사스한 중질유가 배럴당 71.5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두 개나 나 있어요. 중동의 전쟁, 유럽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확전, 지금 중동의 전쟁도 확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나면 유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전쟁보다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안 돌아간다는 공장이 우리도 말입니다. 일평균 원유 소비가 줄어들었잖아요. 중국도 많이 줄어들고 미국도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제조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전쟁보다도 경기 침체가 더 무섭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빠진다. 이렇게 저는 읽고 있거든요. 게다가 국제유가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서부 텍사스는 중진유가요. 올 1월 71.97달러보다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충격 아닙니까? 올 1월에 배럴당 71.97달러. 지금 8월 21일 기준으로 71.56달러. 마이너스 0.6%입니다. 마이너스 0.6%.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고점이 말입니다. 지난 4월 5일에 86.91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야,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두바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이 안 열렸으니까 현재까지는 1.6% 높습니다. 그러나 장이 열리면 이것도 빠질 거예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지금 0.4%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올 1월에 75.89달러였거든요. 배럴당. 이게 76.23달러. 0.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경제위기 오겠죠. 저는 경착륙, 연착륙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지금 지표로 봐서는요. 경착륙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경제위기 임박했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경제가 나빠진다 이런 생각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봐야지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재단할 수는 없어요. 금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경제위기가 지금 크게 봉착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지표라는 게 완전히 정확하게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지표가 처해진 상황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국제유가가 빠지는 게 전쟁보다 침체가 무섭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죠. 예.